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한은정 의원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탈핵은 최고의 복지다. 원자폭탄은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하여 극도로 강력한 파괴적 에너지를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원자력 발전은 저농축 우라늄을 활용해서 상대적 낮은 에너지로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폭탄과 원자발전은 핵 분열의 그 원리는 같습니다. 올해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회원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 미국, 원인 제공자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역시 개인적인 측면에서 유감은 표했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사과를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제48차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가 주요 의제였지만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이는 유엔에 핵무기 금지 조약을 거부하며 핵을 줄이자는 G7의 모순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G7 회원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고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나와 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좋은 것, 나와 친하지 않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나쁜 것이라는 G7의 논리적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핵은 좋은 핵, 북한 핵은 나쁜 핵입니까? 이러한 발상으로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은 어려울 것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본 의원은 탈핵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김영률 특별법과 탈핵이라는 칼럼을 읽으면서 소름 돋았던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와 핵 피폭 유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커밍아웃 했던 핵 피폭 2세 김형률의 나는 반핵 인권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핵의 위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핵 피폭 2세는 최소 1만 명 이상이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핵 피폭 2세나 3세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도 핵 피폭에 의한 유전병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피폭 유전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폭자는 일본어로 히바쿠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히바쿠샤는 파원 사유가 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바쿠샤가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수백만 명의 히바쿠샤가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실험에서 피폭된 지의 유전병은 53대까지 대물림된다 확인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대물림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생긴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엄청난 상황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과 과학자와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근거 없는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어느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수조물 퍼포먼스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 생물을 먹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태평양은 먹이 사슬에 따라 방사성 물질의 축적과 장기간 누적 효과 등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 위험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안전하다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입증도 없이 그 안전성을 주장합니다.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일본 정부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탄소, 코발트, 스트론튬, 아이오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성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아기를 갖는다면 건강한 아기를 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혹여 꿈에라도 그렇지 못한 아기를 갖는 꿈을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탈핵은 최고의 복지다. 이상입니다.